먼 옛날 지금의 강원도 화천 지역에는 신비로운 나무 정령이 살고 있었다. 이 정령은 100년을 넘게 살며 숲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마을 사람들은 그 존재를 매우 신성시했다. 그 당시 화천은 다른 지방과 달리 숲이 매우 울창하고 그 속에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였다. 한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마을의 젊은이들은 숲속에서 의식을 치르곤 했다. 그 의식은 나무 정령에게 한 해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성스레 힘을 모아 화려한 꽃과 풍성한 곡식으로 엮은 화환을 만들어 숲 중앙에 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느티나무에 바치곤 했다. 나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나무 정령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야기는 어느 해 봄, 비가 매우 적게 내려 사람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던 시기에 시작된다. 농부들은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까 염려했고 수확이 실패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주장이 중심이 되어 나무 정령에게 간청하기로 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숲의 중심지로 모였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의식에 참여했다. 달빛이 숲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작은 불빛들이 나무 사이사이를 비추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동안 무녀는 고운 목소리로 정령에게 기원을 드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지켜보며 마음을 함께 모았다. 그때였다. 산들바람이 숲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며 느티나무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나무에 집중하는 순간 나무의 가지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 형상은 마치 사람의 모습을 닮아 있었다. 마을의 사람들은 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후 하늘은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점차 흐려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빗줄기가 그치지 않고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의 사람들은 나무 정령을 더더욱 신성하게 여기며 매년 단 한 번의 봄 의식을 더욱 큰 정성과 마음을 담아 준비하게 되었다. 이 전설은 오늘날에도 화천 애민속 이야기로 전해지며 자연의 경외심과 그와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전설을 따라 숲을 방문하며 그 나무 앞에서 묵념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연의 수호신인 나무 정령이 여전히 그들의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한다. 이러한 믿음이 화천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여전히 깃들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릉의 작은 마을은 바닷바람과 산이 전기를 가득 품은 곳이었다. 이 마을에는 바람을 다스리는 바람의 여신과 해변,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용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자연의 위대한 힘을 경외하며 매년 바람의 여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용에게는 바닷가에 동전을 던지며 축복을 빌곤 했다. 마을의 중심에는 아름다운 사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가장 뛰어난 무당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며 여신과 용에게 예를 갖추었다. 강릉에 사는 사람들은 바람의 여신이 계절에 따라 그들의 삶을 축복하거나 시험한다고 믿었다. 사계절을 지배하는 여신은 봄에는 따뜻한 바람으로 농작물을 성장시키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으로 더위를 식혔으며 가을에는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햇빛을 나눠주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으로 대지를 정화했다. 여신이 온화할 때면 이 마을은 풍작을 기뻐했고 그녀가 화가 날 때면 굶주림과 가뭄에 시달렸다. 사람들은 여신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 매년 풍어제라 불리는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 무당은 여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바람이 적절하게 불어주기를 간청하는 노래를 읊었다. 그리고 용을 기리며 바닷가에서 성대한 제물을 바쳤다. 용은 바다의 흉포함을 막아주는 수호자로서 뱃사람들에게는 항상 신뢰의 대상이었다. 이런 전통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지던 어느 해 마을은 유난히 긴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다. 강릉에서 솟아오르던 물줄기는 점점 말라가고 논밭은 갈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여신이 화가 났음을 직감하며 제사를 더 성대하게 준비해 그녀의 무용을 누그러뜨리고자 했다. 하지만 올해의 무당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용이 만족하지 않을 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며 더 깊이 바닷속에 잠든 용을 깨우고 축복을 내려줄 제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설 속엔 용이 깨어날 때 천둥과 함께 비가 쏟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의 말을 믿고 전례 없이 크게 제물을 준비하여 바다로 나아갔다. 해안가에서 무당은 정성을 다해 의식을 치렀다. 그들의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그 순간 거짓말처럼 하늘 위로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고요하던 바다는 조금씩 파도를 일으키며 숭고한 침묵 속에서 무언의 응답을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친 비가 쏟아지며 마을의 모든 갈증을 씻어냈다. 그날 이후 강릉의 사람들은 다시는 용의 축복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여신과 용이 함께 그들의 지역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더욱 조화로운 삶을 살아갔다. 이 전설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나주 땅에는 황룡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답고 기름진 땅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해마다 큰 홍수가 찾아와 마을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원로인 박 노인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웅장한 황룡이 나타나 자신이 마을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신령스러운 존재가 내린 계시라 여기고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노인의 이야기를 믿고 황룡을 기리기 위한 작은 사당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사당을 짓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나 마을을 덮치던 홍수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황룡의 가호 덕분이라 믿고 더욱 열심히 사당에 참배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은 마침내 평화와 번영을 되찾았고 해가 바뀔수록 풍요로운 수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홍수가 없어지고 마을 사람들은 더욱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황룡을 나주시의 수호신으로 섬기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은 세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사당을 돌보며 황룡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고 매년 열리는 축제에서 황룡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황룡의 전설은 나주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황룡의 가호를 받기 위해 이 마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황룡의 은혜를 기리며 도자기, 장식에 황룡의 형상을 담고 집 앞에는 황룡 형상의 조각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주의 황룡 전설은 지역의 옛 신앙이자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나주 사람들은 여전히 황룡이 보호를 받으며 번영을 기원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고흥 지역에는 푸르고 짙은 바다와 산 그리고 넓은 평야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주로 어업과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갔으며 바다와 자연을 경외하며 살았다. 고흥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오랜 신앙이 전해지고 있었다. 특히 용왕은 이곳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용왕은 바다의 신으로 사람들은 바다에서의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기원하며 용왕을 섬겼다. 그들은 매년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고 춤과 노래로 감사의 예를 표하곤 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가난한 어부가 바다로 나갔다. 그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라도 잡아오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거센 폭풍우가 그를 덮쳤고 그는 더 이상 방향을 알 수 없게 되어 길을 잃고 말았다. 하늘과 바다는 온통 회색이고 파도는 그의 작은 배를 무자비하게 흔들었다. 어부는 절망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때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바다 속에서 용왕이 나타났다. 용왕은 거친 바다를 누비며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어부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 어부여, 내가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더라.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니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도록 하여라. 어부는 두려움과 희망 속에서 용왕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를 도와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용왕님. 용왕은 잠시 물결을 일으키더니 그에게 말했다. 내가 무사히 돌아간다면 매년 나의 이름으로 제를 올리고 바다를 존중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조하거라. 그리고 바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니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지 말도록 하여라. 어부는 눈물로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왕님,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용왕은 어부를 안전한 해안으로 인도해 주었고 폭풍우는 어느새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어부는 마을로 돌아와 가족과 주민들에게 자신이 겪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하여 그는 용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년 제사를 지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바다의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갔다. 이러한 귀한 전통과 믿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흥에서 내려오고 있으며 사람들은 바다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통해 고흥의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얻는 진정한 번영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천안 지역에는 장고산이라 불리는 크고 깊은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누구도 함부로 드나들지 않았다. 주민들은 장고산에는 강력한 용이 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이는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신앙 중 하나였다. 이 용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로 천안 지역에 비가 필요한 시기에는 풍요로운 비를 내려주고 가뭄이 지속될 때에는 구름을 몰고 마침내 단비를 내리게 한다고 전해졌다. 어느 해에는 유난히도 긴 장마가 지속되어 천안 지역은 물난리를 겪게 되었다. 냇물이 범람하고 집들은 물에 잠겨가며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사람들은 장고산의 용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지만 비는 멈출 줄 몰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용이 그들을 버렸다는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했고 점차 불안이 커졌다. 마을의 노인들은 깊은 산속 어느 신성한 장소에서 한 소녀가 용을 직접 만나야만 비가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의 젊은이 중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인 하은은 자진하여 장고산을 올라가기로 했다. 그녀는 주민들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출발해 힘든 여정을 이어가며 숲과 계곡을 넘었다. 장고산의 깊은 숲속에 들어서자 점점 길이 어두워지고 그녀를 겁주듯 바람이 세게 불었다. 그러나 하은은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산을 올랐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갑자기 환한 빛을 내뿜는 커다란 용을 마주하게 되었다. 용은 크고 위험이 있었지만 동시에 온화한 아우라를 발산하며 하은을 바라보았다. 하은은 자신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얘기하며 간절히 도움을 구했다. 용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용은 장마가 계속되는 이유가 자연의균형이 깨어진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탐욕스럽게 다룬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은 하은의 간절함과 용기를 인정하며 그녀의 결백함을 믿기로 했다. 용은 그녀에게 산 정상에 있는 고대의 연못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비의 균형을 되찾는 의식을 치르도록 두었다. 의식이 끝나자마자 하늘이 맑아지고긴 비가 서서히 그쳤다. 마을로 돌아온 하응은 장고산의 용이 전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후 천안의 주민들은 자연과 의료화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고 장고산의 용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며 더 큰 존경과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장고산의 깊은 숲에서 은영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은 자연의 균형과 그 소중함을 잊지 않게 되었다.